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12월 7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겁나게 많이 추워졌어요. 뭐 완전히 엄동설한이라고 해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갑작스럽게 춥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온도는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워졌는데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주산 마필이나 이제 미국산 따뜻한 곳에서 온 마필들은 이런 겨울을 낳는 데 있어서 은근히 좀 기온에 따른, 기온 넘나지에 따른 이 컨디션 체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또 주로의 변화도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의외로 선행마들이 땅이 딱딱해지면서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날씨 변화에 따른 주로의 영향이라든지 마필의 컨디션 체크라든지 상당히 이변의 소지가 다분한 동절기 경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아까도 토요 경마 때 말씀을 드렸지만 월초 경마이긴 합니다만 연말이라서 그런지 편성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출주 수도 대폭 늘어났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난타전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이제 고배당을 적중을 하면서 나름대로 승리로 마감을 했던 지난주였는데 그냥 경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맨날 좋을 수는 없고 어쩌다가는 다적중으로 이길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중배당 적중으로 또 승부처를 많이 맞춰서 이길 때도 있고 또 어쩔 때 지난주처럼 고배당을 맞춰서 역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어떻게 가든 간에 승리라는 길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 인생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난주에 이긴 거에 대해서 마신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긴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경마는 항상 경마장을 나올 때 주머니에 남아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고 얘기를 늘 드렸듯이 자, 스우스 경마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안이 망합니다. 집안이 망하고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도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스우스 경마 하지 마시고 저희들처럼 분석하는 전문가하고 경마를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경마가 주업이 아니라 늘 그래도 강타랑 하면은 그래도 크게 이기든 지든 간에 그래도 즐겁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마라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도 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오래 경마, 좋아하는 경마 오래 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절대 그냥 맹목적으로 했다가는 크게 집안도 망하고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소리 잡소리 집어치우고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강타와 함께 부산경마까지 달려야 되니까 자, 일요경마 같이 공부하는 경마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자, 힘차게 아자아자 파이팅을 외치며 일요제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 내지는 미승리만 유지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을 노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먼저 7번 미스 월드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정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능력 자체를 1200과 1300에서 보여줬어요. 워낙에 약한 편성을 만나서 그런지 눈에 확 띄네요. 7번 미스 월드가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출중한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체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일 체중이 아무래도 줄어들어야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서 실질적으로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다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하면서
당일 체중 체크를 꼭 한번 해셔야 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멜로디 뮤직이란 마필입니다. 자, 9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안발인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안발은 8전째까지 1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순발이나 거세마는 13전까지는 최소한 1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안발은 조속 성장을 하고 이 순발과 거세마는 대기만성형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데 자, 이 8번 멜로디 뮤직은 이번 편성에서 강당 기수인 박은홍 기수를 개선을 시켰는데 한 번 정도는 능력을 끌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이 8번 멜로디 뮤직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배팅골에 난처가 쉽게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1번 영천수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 시 보여준 능력도 아직까지는 베스트로 힘이 찬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편성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전체를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끝으로 12번은 마리지아라는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히 되는 마필인데 또 지난번에 이제 걸음의 변화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12번 마리지아까지는 배팅골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경주. 자, 일단은 저는 7번 미스월드하고 12번 영천수 쪽에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마리지아냐 8번 멜로디 뮤직이냐 요 중에서 한 마리만 더 가져가는 형식으로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일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타의 1호경만 첫 번째 승부처인데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인데 배당이 빠바바바바바 터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신마 경주에서 누구들을 죽이려고 승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거든요. 사고는 여러분들과 강타가 똑같아요. 신마는 어떤 말이라도 주행검사 때 능력만 갖고서 실전에서 강하게 때릴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배당판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그리고 보이는 말만 때리게 돼 있어요. 왜? 저희같이 전문가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마필의 성장 추이를 제대로 알거나 혈통적 기대치를 제대로 알거나 또 복기를 오래 함으로써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신마들의 경주를 일반인들이 그거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핸디키퍼 같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어떤 수치를 갖고 핸디키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낫지만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18경주, 15개 경주 기본으로 하는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한번 배당을 한번 갖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 경주는 확실한 배당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실전 가능한 마필들 중에서는 8번 무한도마가 기본적으로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인데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8번 무한도마가 감량 2점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요 마필을 완벽한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은 아닙니다. 그러겠지만 이번 이 경주는 의외로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이지만 배당이 와장창 터지면서 완벽한 상황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무조건 배당을 노리는 경주이고 그 중에서 8번 무한도마가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단통을 때릴 수 있는 충만한 단통만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 이 경기는 배당이 터진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혼합상은 성장마 단계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두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디플로매틱 미션이라는 마필입니다. 디플로매틱 미션. 기본적으로 선행력은 갖고 있고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미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사실상은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난주부터도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될 수도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 베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2번 디플로매틱 미션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5번 우승하우스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5번 우승하우스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마필 자체가 확 눈에 띄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감 측면에서는 오히려 2번 디플로매틱 미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실상 5번마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보는 편은 아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기복이 심한 이 6번 신흥은뜸이란 마필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가끔 가다가 배당을 터뜨릴 때는 6번 신흥 으뜸이 배당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4전을 치르는 동안 1승도 못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권 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믿음감 있게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이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지켜볼 수 있는 마필 외곽 게이트의 9번 선크레스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순발력보다는 종발 탄력이 우수한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편성 자체가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거든. 7번 희망신호라든지 신호탄이라든지 2번 디플로매틱 미션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근데 뭐 크게 이렇게 압도할 만한 선행력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9번 선크레스트가 이 편성에서 뭐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또 10번 뱅크 온 너브, 요 마필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 데뷔전 시 보여준 능력을 이 마필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10번 뱅크 온 너브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오히려 9번 선크레스트, 그 다음에 이제 2번 디플로매틱 미션, 10번 뱅크 온 너브. 자, 여기에 뭐 하나 더 읽어준다면 아무래도 5번 우승하우스까지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는 뭐 단연코 9번 선크레스트를 강력한 충만을 읽어줄 수가 있겠고, 자, 10마인 11번 3점 탱커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데뷔전에 주행검사 때 보여준 능력은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이 아싸랐던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3점 탱커 가치는 읽어줄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9번 선크레스트, 10번 뱅크 온 너브, 11번 3점 탱커, 2번 디플로매틱 미션, 이 중에서 9번 선크레스트를 가장 강하게 읽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4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사실상 승부처로 가져가려다가 꾹 참았던 경주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에 촉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승부처로도 가져갈 생각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안쪽 게이트에서는 3번 코스모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특히나 이제 데뷔전을 치는데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당일날 이제 체중이 많이 줄어들어야만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체중 변화 체크가 상당히 중요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잠재력은 상당히 우수한데 체중 변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그레이드 캡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문세영 기술을 기생을 시켜서 사실상 이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자, 우승을 차지한 저력을 보여줬지만 제가 보기엔 이 능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 한 번 문세영 기술을 기생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세게 보기보다는 검증 절차가 좀 필요한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뭐 강하게 읽어주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는 검증을 지켜보고 싶은 마필. 자, 다음은 10번 일렉스터입니다. 뭐 센 말은 아니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6번 그레이드 캡틴보다는 저는 이 10번 일렉스터가 조금 더 능력 측면에서는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자 이게 11번 위즈 브라운입니다. 사실상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 11번 위즈 브라운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자 여기 이제 14번 금천지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사실상 이제 제가 몇 번을 노렸지만 아쉽게 계속 3착을 차지하면서 저에게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까지도 한 번 더 노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14번 금천지 자 요 마필까지는 가져가보고 싶은 경주. 자 현재는 쓰는 11번 유지 브라운을 가자. 그리고 3번 코스모스는 체중 관계를 체크를 해야 되겠고 나머지 2두는 현장에서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11번 위지 브라운을 가장 강하게 보는 이래저래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타의 주특기 부산경마 부산교차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첫 부산경마 1경주입니다. 부산교차 1경주. 자 이 경주는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6번 영웅챔프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주행검사 때 모습도 출중했고 지난번 데뷔전 때 바로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도 선두권 모색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번 영웅챔프는 당연히 인기권 전력이기도 합니다만 이 마필은 빼고 갈 수가 없다. 자 문제는 이번 첫 번째 승부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6번 영웅챔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을 안 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꼬랑지를 누구로 다느냐인데 이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이 두입니다. 두 방이죠. 두 방인데 요 마필들이 어떤 인기를 모을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요들 마필들이 인기가 없다면 중배당 짜릿한 배당이 되겠고 만약에 인기를 어느 정도 얻는다면 그래도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부산 1경기는 어찌됐든 여기서 배팅 자금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까 일요제 2경주는 제가 10만급 경주이지만 배당을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5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말은 조용한 승부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능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이번 스트롱샤인입니다. 가장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연속 상승에 따른 경기로 하강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무조건 인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받치기라도 가져가겠지 2번을. 그렇지만 얘가 무조건 충분하는 것은 좀 불안한 사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가 능력을 끌어내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가장 우수하지만 조정 하강 가능성이 더 높거든. 그렇기 때문에 2번 스트롱샤인이 무조건 충분하는 얘기는 드리고 싶지가 않고 12번 환희의 순간 같은 마필들도 사실상 지난번에 못 뛰었지만 이전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대상경주까지 나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사이즈상으로는 무시할 수 없죠.
자, 그래도 이렇게 은근히 약간은 그 능력형 인기마들의 접전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숨어있는 강타만의 노리는 마필이 조격발도 최상이고, 이번엔 승부 의지도 제대로 걸려있고, 상태도 제대로 만들어놔서 펄펄 날아다니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마필, 그 복병만을 대가리 놓고 때릴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오경주 강타의 안테나에 제대로 걸린 복병만 1두를 놓고, 자, 중계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자, 이루지 오경주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대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풍파랑의 선행력이냐,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후의 버팅이냐, 아니면 4번 배달이 되고 오래간만에 출전하는 후제의 기수의 기승술을 한번 맛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하권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능력상으로는 그래도 상당한 윗구미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4번 배달이 대왕도 절대적으로 강가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고, 6번 3일스타 역시도 데뷔 이후 꾸준한 전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등짝이 불안한 가운데 노려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대목이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마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9번 폭풍전설까지도 사실상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 능력은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번 장풍파랑은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청해마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타는 개수는 김홍경 개수라고 했는데, 요 마필이 청해마죠. 자, 요 마필을 갖고는 옛날에 이제 데뷔전 때 대제짱도로 강타가 맞춰드린 기억이 여러분들 생생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장풍파랑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에서도 솔직히 뭐 인정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선행력을 끌어내는 대신에 이제 종반 탄력이 어느 정도 하강할지가 변수이긴 한데, 선입적인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장풍파랑 4번 배달이 대왕, 여기 6번 3일스타 이상 3도만 노림수를 갖고 넣어볼 수가 있겠고, 1번 장풍파랑은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6경주는 사실상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이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복성 난통과 선복성 난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6경주는 당연히 현장에서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면 꼭 한번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먼저 1번 퍼펙트 비카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주행검사를 꽤 많이 받아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데뷔전부터 선취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기가 이제 승부전에 1200에 도전하고 있지만 마필의 사이즈나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나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다음은 8번 비마입니다. 요 비만하는 마필도 건강경주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지난번 경주 때는 부족했던 선행력의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선 뒤에 1순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역시나 1번 퍼펙트 비카와 더불어 8번 비마 역시도, 자, 승분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건강의 행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여기에는 2두의 복병권 전력이 버팅기고 있습니다. 이들 2두의 복병권 전력들이 과연 이번 편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1번 퍼펙트 비카와 8번 비마를 가장 좋게 보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복병마 2두를 현장에서 가져가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12번 볼트샤인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볼트샤인하고 이제 8번 비마하고 전개가 좀 겹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볼트샤인보다는 8번 비마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8번 맞고를 주류해서 승부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제 3경주,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부산제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비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단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단방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단방을 때릴 수 있는
단방으로 끝날 경주가 아니라는 거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경주예요. 그래서 요 경주가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단방은 때릴 수 있는 경주가 됐다. 여기서 이제 어느 마필로 나머지를 바칠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하는 경주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이 12번 스타제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참 계륵과 같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사실상 입상 자체가 이제 바닥 추입을 하면서 막판에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바닥 추입을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런 경기를 펼치고 이번에도 입상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사실상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본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12번 스타제트는 경주력을 끌어냅니다. 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끌어내느냐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12번 스타제트는 강력한 단통만은 아니지만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또 후지의 기수와는 또 어느 정도 기승점 자체에서 궁합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2번 스타제트가 배당이 있든 없든 간에 요 마필은 하나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어차피 선두권에서 끝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니까 바닥에서 올라온다면 저 12번 스타제트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단통만은 정해진 가운데 한 마리를 바친다면 저는 12번 스타제트는 꼭 바치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자, 1회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회제 7경주, 오늘 강타의 준베이 승부처로 해서, 자, 부산제 3경주에 의해서 준베이를 한 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1회제 7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의외로 또 이 밋밋한 배당이 나올 가능성 두 가지를 엿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중배당은 100% 나온다고 봅니다.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그다지 인기를 많이 모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마필이 인기를 못 모은다고 할 것 같으면 요 마필을 놓고 한 방으로 때려볼 생각인데, 그 한 방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자, 일단 저는 약간의 배당권 전력으로는 7번 골드만하는 마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승건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언뜻 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1300도 첫 도전이고 승건전이고, 또 근간에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이제 선행으로 1승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시 선행을 갈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반대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찼다고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파워가 많이 보강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이 예전에 이제 체중이 작았을 때는 파워가 부족했지만 체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파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도 7번 골드마가 안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군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놈이 기습선행을 나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선행을 갔을 때 직지점 경주 때 2착으로 왔을 때 김기배가 타고 왔을 때 종반 중심이 톡없이 부족한 입상에 성공하는 마편이거든요. 편성이 약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마체가 얇은 마필이었지만 이제 440kg까지 지난번에 12kg가 찍어도 상당한 파워를 보여줬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더 능력 향상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7번 골드마의 배당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준베이 승부처 의외의 마필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켜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요게 A급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7경주 한번 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된 진검승부를 한번 띄워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일단 외국 원정가죠. 6번 강남캠프인데,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이 마필을 얘기하면서 야, 이번이 좀 마지막이 아니냐 하면서 여력이 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선행이 아닌 선임으로 1600경주에 뛰면서
의외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6번 강남 캠프는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번 강남 캠프는 피리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겠고, 자 여기 뭐 단톡마로는 전 8번 하이브리드를 봅니다. 매번 결정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은 이두죠. 9번 벌마소년과 10번 천지거탑인데 두 마필 모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지만 천지거탑이 이기고 벌마소년이 3착을 했어요. 그럼 이들 마필들이 이번 교시 이제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얘네들은 이번에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8번 하이브리드는 지난번 경주 때 다소나반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도 저는 보고 싶은 마필이고 편성이 좀 강했다고도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하이브리드는 이 편성에선 될 수 있는 마필이다. 고로 6번 강남 챔프와 8번 하이브리드 쪽에 메리트를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8경주,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메인 승부처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처라고 해서 A급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A급은 아니고 조용한 승부처라고 하더라도 A급이 될 수 있고 현장 승부처에도 A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사실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서 오늘 경주 중에 그래도 중배당이 확실시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해서 자, 이번 1호제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강타하게 아쉽게 물을 먹인 마필들도 있고 또 멋지게 적중을 선사했던 마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어떤 마필들이 또 한 번 강타에게 즐거움을 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주목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13번 계속 질풍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그렇고 데뷔전 때도 그렇고 데뷔전 때는 구조가 신마성구가 없다고 해서 안 될 거라고 했지만 바로 강타는 추천을 했어요. 이 마필은 이번에 구조 마방의 마필이지만 이 마필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 때린다. 이거 승부해라. 그래서 맞춰드렸고 지난번 또 2전전을 맞이해서 선행을 못 가는 편성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무조건 된다고 말했어요. 이 마필은 데뷔전 때 편성이 느려서 약해서 선행을 갔을 뿐이지 선행마가 아니다. 기본적인 잠재력이 우수하니까 13번 계속 질풍은 이번 경시 승권전 무조건 선입으로도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아마 안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승권전은 이번엔 안 갈 가능성이 높아. 마필을 아끼는 구조 마방이 일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13번 계속 질풍은 이 편성에서도 거리가 1400이라는 것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강단마예요. 체구는 크지 않지만 이 마필의 강단마이기 때문에 저는 13번 계속 질풍이 이번엔 멋진 추임력으로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번 메인 승부처이지만 저는 13번 계속 질풍을 꼭 배팅권에 반짝을 시켜보고 싶은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인의 충마가 버티고 있죠. 12번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지난번 대통령배 대상경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필을 노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때리고 말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닥을 때리긴 했지만 레이스 자체가 빨라서 그렇지 기본적인 사이즈는 굉장히 센 말이에요. 선입도 되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일반 경주에 올라온 이상 거리 또 1400이라면 충분히 대가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이다. 12번 석세스 스토리는 묻지마 대가리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자, 여기 이제 후창으로서는 누구를 때릴 것이냐, 6번 해당 강자냐 아니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영광의 챔피언이냐인데 저는 6번 해당 강자가 지난번 경주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적인 능력만 보여준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는 뭐 6번 해랑 강자가 단통으로 와야 되는 게 정석이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전개로 봤을 때도 6번 해랑 강자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2번 6번 쪽에 단통 때리고 10번 영광의 챔피언만 맞추면 무난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전 수는 많지만 별반 메리트가 없는 단순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어느 마필이 가장 센 것이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은 제가 메리트 있게 보는 마필은 3번 미라클 축제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고, 선행을 못 가면은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번에 선행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행을 가든 못 가든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행을 못 가더라도 레이스가 빠른 가운데 선행을 못 가면 미라클 축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선행을 못 가더라도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고, 그렇다면 미라클 축제는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선행력 그러니까 초속, 중속, 종속이 거의 일정한 마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빠른 레이스에서는 안 돼요. 선행을 못 가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페이스가 빠르지 않으면 선입도 낼 수 있는 마필이다. 한번 미라클 축제를 놓고서 자,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강하게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맞힐 것 같아요? 못 맞힐 것 같아요? 맞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세요. 돈 따고 싶으신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자, 요 경주가 A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부산경마 중에서 하이라이트로 한번 강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 이제 메인 승부처에서 바세브 파크 휘앙마였어요. 그리고 그 뭐였죠? 잊어먹었네. 언브라이드 보이지. 아유, 그건 뭐 뻔한 거 아니냐고. 카우보이스 선행 가고, 언브라이드 보이지 선입 쓰고, 앞선 무너졌다. 슈퍼 강자냐, 카우보이스니 경합으로 앞선 무너졌다? 그 뭐 선입에서는 언브라이드 보이지 올리고, 종반 취임력에서 누가? 라이언 산타가 오지. 다 제가 옛날에 맞춰드렸던 마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세이브 파크는 마방을 이적하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던 마필인데, 그 마필이 이번에 마방을 옮기고 나서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출전을 해서 사이즈상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되는 말이야. 따라가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언 산타랑 같이 올라온 마필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걸 맞췄다고 뭐 무당 경만이 아니니. 내가 그런 사람들보다 경마 못합니까? 말하는 것도 벌써 다 이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 마필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인데 이게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그냥 광고빨로만 죽이려고 그러지 공부한 지 안 하는 것들보다는 제가 100% 잘합니다. 그런 애들하고 상대를 하기 싫으니까 제가 상대를 안 하는 거지. 정말 경마가 좋아서 하는 사람인데 그런 뻐꾸기 날리는 애들보다는 100% 잘해요 제가. 자, 일단은 이 편성에서 누구를 한번 재밌게 볼 것이냐. 5번 샌드아이 설명드릴까요? 되는 말을 하나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5번 샌드아이 설명을 드립니다. 김동현 기수가 사실상 이제 갔다 안 갔다 좀 이렇게 말버리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는 기수는 아닌데, 뭐 기수를 떠나서 말이 또 이 마켓은 또 김동현 기수가 또 입상도 해봤고 또 어떻게 보면 적인 기수라고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선제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5번이 샌드아이 정도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할 것이고, 당일날 배당판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만 중에서는 5번 샌드아이만 인정을 한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형성할지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배당이 가능한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조사만 마무리가 되면 A급인지 B급인지를 정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확실하게 적중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죠. 바로 7번 베스트 캡틴입니다. 자, 얘는 축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축이에요. 대통령배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거 보고 야, 역시 언젠간 잠재력을 끌어내는구나. 정호익 마방에 특히나 또 요 마필을 그 박정재 마주의 마필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성공한 마필이 아니냐. 더군다나 또 이구야승 기승하는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후창으로서는 뭐 1번 천년 동안이란 마필이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입사 가르권 전력이고 여기에 3번 브루캠프 역시도 안 될 이유가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드상으로 6급인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충분히 입사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고 여기에 이제 외곽 게이트에 10번 정상 미만하는 마필이 가끔가다 이제 배당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까지는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단실상 7번 베스트 캡틴의 후착 찾기 양상의 경기라서 별만 배당은 없는 경기예요. 7이 부러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7번만을 놓고 말씀드린 3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단톡으로 현장에서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위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이 경주도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MBN배 특별 경주인데 이 경주는 이제 제가 보기에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이고 완벽하게 이번 경주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야, 요 마필 한번 다음에 나오면 제대로 한번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나름대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요 편성에서 꼭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2번이 정상누리가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 아주 뭐 세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2번 정상누리가 강력하게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요 마필은 제가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받치는 마필 내지는 자르고 싶은 마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정상누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이 마필을 노린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인기권 전력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을 받치는 메리트나 자르고 싶은 그런 인기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정상누리에 대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최고의 인기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2번 정상누리를 언급드렸던 1호연마 끝장 승부처인 1호제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1호경마까지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1호경마는 부상교차도 재밌고 또 1호경마 잔치경마도 재밌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강타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호경마는 강타에 거의 연석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강타와 함께 생사를 나누면서 자, 뭐 멋진 경마, 재밌는 경마, 이기는 경마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주에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